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거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은 50번부터 시작하네요. 사왔습니다. 51번 과세. 언제 쓰는가 봅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 매입거래예요. 자, 매입하고 뭘 받아오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요. 그런데 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으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야. 예? 그때 쓰는 게 51번 과세래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 세액이 10% 붙어 있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거. 자, 그때 이제 분계를 보면 분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통 원재료 사올 거니까 제조업이니까 원재료 100만 원 이렇게 사오면 현금을 100만 원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 원재료가 과세되는 물건을 이렇게 팔아요. 그럼 상대방 걷어놓잖아. 나는 돈을 미리 내야 돼. 이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10만 원. 현금으로 110만 원 줍니다. 미리는 자산이에요. 그 나한테 이제 아무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이 돈을 없애고 부가세를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전 시간에 배웠듯이 내가 팔았을 때 받아놓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잖아. 예수금이 50이라고 합시다. 팔아놨을 때 받아놓은 돈과 사올 때 걷어놓은 돈을 미리 낸 돈을 빼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50, 부가세 대급금 10. 그래서 나머지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이제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뭐 한쪽 사오기만 하고 팔기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팔았을 때 걷어놓은 돈, 부채, 사올 때 부담한 돈, 자산.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상계하고 잔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오는 물건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사오면 여기가 10%, 0%면 0, 없으면 면세면 아예 없고 이렇게 나오는 것만 차이가 있네요. 자, 51번, 그 다음 52번인데 하기 전에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그런데 그냥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저걸 먼저 합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는 번호대로 되어 있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먼저 볼게요. 55번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그래요. 자, 이 수입도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경우에만 씁니다. 무조건 수입해서 받은 세금 계산서라고 수입 쓴 게 아니라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바로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54번 불공이죠. 자, 이 불공은 뭐냐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건 수입 세금 계산서건 받아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사유는 우리 이제 회계 1급을 이미 우리 저 종합문제 뒤쪽에 보면 종합문제 끝나고 나면 부가가치세라고 돼 있죠. 제3장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얘기니까 그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걸 사오고 그런 거 매입세 공제하지 못해주겠다. 뭐 접대비와 관련된 거 사오고 접대하려고 사온 거 못해주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지. 자, 이 불공 중요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 속에 딱 들어있으면 그건 54번 불공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럼 51번.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55번.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걸 사올 수도 있죠. 여기서 보게 될 외국에서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뭐 수입해 온다거나 그러면 54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가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에 먼저 분계를 먼저 봅시다. 그 다음 매입세 불공제 사유 볼게요. 자, 다른 것들은 분계를 하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원재료 사왔니? 현금 줬니?
그럼 여기가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분계가 되거든요. 위에 숫자를 뭐 100만 원에 10만 원 넣으면 얘가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떠. 그런데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희한하게 내가 100만 원 이렇게 하고 1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분계가 썰렁하게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만 나오고 얘가 어디로 가서 없어요. 분계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수입 조금 어렵냐. 그 얘기를 봅시다. 수입의 절차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왜 얘는 분계가 부가세 대급금하고 딸랑 돈 나간 것밖에 안 보일까? 이 나머지 공급가액이라고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물건 값이 90만 원짜리예요. 네?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물건을 이제 주문했어요. 그럼 물건 값에서 다 줘봐. 자, 현금으로 90만 원 나갑니다. 그럼 나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제 저 제품이 물건이 상품인데 운송 중에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선적 진도 기준이냐, 도착 진도 기준이냐, 선적 진도 기준이냐. 배 실자마자 내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미착품 이렇게 합니다. 자, 내 물건이라면 자, 이렇게 분계해요. 이거 어디다 해요? 일반 점표에다 해요. 자, 물건값 90. 자, 그리고 저 물건이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하역을 하면서 보통 뭐 공장에 들어올 때까지 안 돌려도 되는데 자격시험에서는 자, 미착품을 돌리고 본 계정으로 딱 돌려요. 자, 상품으로 돌려. 90만 원. 이렇게. 제가 다 일반 점표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관장이 이 물건을 봅니다. 이 물건을 보니까 관세를 과세시켜야 될 물건이군요.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겠죠. 내가 관세를 부담했어요. 현금 나갑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관세라고요? 이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키지. 상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특별 서비스, 뭐 개별 서비스 뭐가 다 붙는다. 다 이렇게 상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관장이 자, 수입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겠다. 부가세 내야지. 자, 수입세금 계산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관세의 과세 가격 얼마짜리냐? 물건 90만 원. 자, 거기다가 관세를 더하고 관세 얼마 냈니? 관세가 보통 한 8%쯤 되거든요. 한 8만 원 냈다 칩시다. 거기다가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 더해요. 이게 2만 원이다. 합쳐서 딱 계산했더니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이구나. 자, 10% 부가세 내야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끌어줍니다. 그게 수입세금 계산서야. 공급가액 100만 원에 세액 10만 원.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딱 입력을 하면 입력했죠? 요거만 나타나는 거지. 내가 지금 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잖아. 일반 점표에서. 이렇게 미착품 뺐다가 상품으로 돌리고 관세 냈을 때 다 상품이라고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수입을 선택을 하면 여기 요 앞머리에 있는 이 공급가액은 단순히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계산한 숫자에 불과하지 나의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얘기가 다 일반 점표에서 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분계가 좀 썰렁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정리합시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셋 중에 하나야. 매입세 공제가 되니? 51번.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가 되니? 55번.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나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 그럼 54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54번을 선택을 하면 이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출, 예를 들어서 차를 사왔는데 차가 100만 원짜리고 돈을 110만 원 줄 텐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쪼개질 텐데 이게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 자산의 원가 또는 비용이라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대를 했다면 접대비가 뭐 10만 원 부가세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 불공제 봅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불공제인데 불공제 사유를 교재 이제 저 끝나고 종합문제 뒤에서 다시 배우실 텐데 불공제 사유 중에 다 암기하실 건 없어요. 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뭐 이런 거 쭉쭉쭉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딱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 자, 이런 것들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과 관련 없이 쓸데없이 돈 써. 그 가장 대표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대표이사 자기 집에 사야 할 물건, 뭐 냉장고 이런 거를 회사에 이름을 걸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세금계산 받아오면 이거지. 이건데 이거는 공제가 되는 거라니까. 안 되니까 요걸 쓰는 거예요. 이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 자, 뭘 하려고 사왔냐면 이 물건을 사서 회사에 쓰려는 게 아니라 접대를 하려고 사왔어요. 그럼 세금계산을 받아오겠지. 그럼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예요. 또는 뭐 접대할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예, 구입 사오는 거, 임차 빌려 쓰는 거, 유지비용 뭐 수선하는 거. 이거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별거 없잖아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걸 사오거나 그리고 세금계산 받아왔다고? 그럼 불공제. 접대비 관련된 걸 사오고 세금계산 받아오면 불공제.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구입, 임차, 유지하면 불공제.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법적인 표현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라 뭐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그 말이 어렵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시험 낼 때도 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법조문에 개별소비세법 1조 뭐야? 응? 1조 2항 3호에 따른 차 이렇게 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어려워하시는 게 요 말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자, 비영업용이고 소형이고 승용자동차에 딱 걸리면 세 개 다. 비영업용에도 걸리고 소형에도 걸리고 승용자동차에도 걸리면 셋 다 걸리면 불공제한다는 거예요. 예? 매입세액을.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적용되지 않으면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아야죠. 자, 비영업용의 뜻이 뭐냐? 영업용이 아니란 얘기지. 영업용이 아닌 걸 비영업용이라고 그래요. 영업용이 뭐예요? 자, 우리 사장님이 이 영업이란 말은 법적인 말이에요. 업무용하고 틀려요. 근데 일상에서는 뭐 업무가 됐건 영업이 됐건 우리 사장님이 영업하려고 차를 샀어요. 에쿠스를 한 대 샀어. 뭐 하려고 샀냐? 영업하려고 샀다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말하는 이게 영업이냐? 아니에요. 영업이라는 얘기. 그럼 이제 이게 영업용이라면 이게 영업용 차냐? 그러면 사장님이 멋있게 폼나게 에쿠스를 사갖고 왔는데 와, 사장님 영업용 차 죽이네요. 이러면 뺨 맞겠죠. 이 차가 영업용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업용 뭐야? 택시 회사에 택시가 영업용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영업용이란 그 차 자체가 영업의 수단이 되는 걸 보고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일상에서 영업하려고 돌아다닌다. 그 영업용 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장님 기분 나쁘겠지. 내 차가 영업용이냐? 응? 이렇게. 그래서 택시 회사에 택시를 사는 거, 그 차가 영업용 차고, 뭐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 차를 사는 거, 이게 영업용이지.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부르는 영업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택시 회사도 아니고 렌트카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차는 다 비영업용에 해당해버려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형이라는 얘기는 8인승 이하야. 8인승 이하.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아니라 8인승 이하인 차. 모든 승용차는 8명 이상 타기 어렵죠. 응? 그리고 이 차를 말하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는 뭐야? 사람을 수송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차를 승용자동차라고 그래요. 사람 싣고 다니는 차가 승용자동차예요. 짐 싣고 다니는 차는 우리는 화물차라고 부르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 세 개,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면 불공제야. 셋 중에 하나만 걸리지 않으면 공제 받아요. 자, 첫 번째, 아까 봤던 에쿠스 봅시다. 에쿠스 사장님이 샀어요. 뭐라고 샀냐? 영업하려고 샀다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비영업용입니까? 이게 영업용이라며 방금. 아니라니까? 자기 회사는 영업을 하지만 세법으로 보면 이게 비영업용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회사 아니니까. 이거 걸렸죠?
걸려서. 그 다음에 이거 소형입니까? 이거 8명 초과해서 탈 수 있어요? 뭐 차 크네.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무슨 기네스북에 나갈 일 없는 거죠. 거기서 걸렸어요. 이거 소형차 맞아요. 이거 승용차 맞죠? 다 걸렸네요. 이거 불공제입니다.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이런 경우에 54번을 쓰더라. 그 다음에 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분명히 사업에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승용차를 사서, 고급 승용차를 사서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에 쓰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더라.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면 불공제. 두 번째, 12인승 봉고차를 샀다 칩시다. 자, 봉고차를 뭐로 샀냐? 출퇴근하려고 샀든지, 출퇴근시키려고, 아니면 놀러 다니려고 샀든지. 비영업용입니까? 비영업용이잖아. 응? 이걸로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뭐, 어디, 공항에 밴 하는 이런 뭐 10인승 차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비영업용이에요. 자, 이거 소형이 아니잖아요. 소형 아니지. 12인승이잖아. 저 사람 싣고 다니는 거 맞죠? 자, 이거 공제 받습니다. 왜?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응? 이해됐죠? 셋 중에 하나만 빠지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탄 트럭 2.5톤 타이탄 트럭을 샀어요. 뭐로 샀냐? 뭐 공장에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뭐 놀러 다니거나 마음대로. 자, 비영업용입니까? 비영업용이잖아요. 이 타이탄으로 화물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저거 소형입니까? 저 8명 이상 타요? 탈 수 있겠다. 뒤에 짐 많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지. 짐이야. 못 타요. 소형이야. 저거 승용차입니까? 저 승용차 아니죠. 그래서 공제 받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예외가 여기는 뭐 여기 빠지는 얘는 이거지. 이제 택시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자, 택시 회사가 택시도 에쿠스 있나 모르겠다. 에쿠스 샀어요. 뭐 하려고요? 택시 영업하려고. 자, 이거 비영업용입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회사는 영업용이에요. 택시 회사니까. 소형이잖아요. 승용차잖아요. 공제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예외가 없는 세상이 없죠. 예외. 자, 티커, 마티즈. 뭐 차종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모닝. 이렇게. 요런 차. 요 차 샀어요. 뭐로 샀냐? 놀러 다니려고 샀어요. 자, 비영업용입니까? 비영업용이죠. 영업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 소형입니까? 이거 소형이잖아. 이거 승용차입니까? 저것도 승용차죠. 자, 그런데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무슨 차죠? 경차, 국민차. 네? 이렇게. 배기량 1000cc 이하. 시험에 뭐 배기량으로 따질 때도 있네요. 자, 이것들은 그래서 요즘 최근에 모닝이라는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이거 한 700cc 정도 되고, 이게. 이 차들은 예외로 합니다. 예외로. 여기 3개 다 걸려도 우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경찰은. 그래서 이런 차는 차종이 직접 나오진 않고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뭐 999cc 차를 사거나,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입하거나 또 그것을 빌려 써요. 렌탈해서 써. 리스료 주고 리스에서 쓰거나 뭐 차중에 허자 붙어 다니는 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 다음에 그 차를 고치는 거 있죠. 수선하거나 뭐 기름 넣거나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제가 안 되면. 공제가 되면 다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를 다루지 않고 제조업을 다루니까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무조건 다 불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심할 것은 1000cc 밑으로 1000cc 이하니까 1000cc까지는 공제 받아요. 그것만 잘 받으시면 돼요. 뭐 세부 기준에 뭐 캠핑카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배기량이 뭐 25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뭐 암기하실 필요 없고. 자, 이것만 잘 조심하시면 돼요. 자, 51번, 55번 보셨죠? 이제. 자, 52번 볼게요. 52번이 영세죠. 뭐 받아왔다는 거야?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매입세액 자체가 없죠. 세액이 0%인 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52번 영세. 이것도 반대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사람은 준 사람 누구겠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 발급한 사람이지 12번 영세겠지. 맞나요? 자, 이 51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1번 과세겠죠. 팔았어, 받는 애. 팔았어, 받는 애가 공제를 받으면 이거, 못 받으면 이거. 이렇게 55번에 반대는 없고. 그 영세율 세금 계산 받으면 52번.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아요. 면세. 내가 사온 물건이 면세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와. 그러면 면세. 이거 제 반대가 13번 면세였겠죠.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불공 보셨고요. 그 다음 수입 설명드렸고, 수입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되는 거, 안 되면 이거야. 그 다음에 카드 과세 57번. 카드 과세. 과세가 되는데 카드로 사왔다는 얘기죠. 자,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거래. 자, 카드로 과세가 되는 거를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고 매입세 공제가 되면 이건데 세금계산 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했고 그것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카드 과세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면요.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걸 뭐로 부가세 신고하겠어요?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분계를 봅시다. 분계도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이제 얘는 차변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거의 10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이런 걸 입력하면 51번을 입력하면 10%가 자동으로 찍힐 거고 55번을 입력해도 55번 얘만 보인다고 그랬죠. 54번을 입력하면 얘가 일이 안 가고 이 금액이 더해져요. 공제 못 받으니까. 12번을 입력하면 52번을 입력하면 0원이니까 없고 얘는 원래 없으니까 없고 카드 과세는 숫자 10% 나타날 거고 그렇게 해서 자, 돈 줍니다. 그러면 전액 현금 주면 유형 1번을 누르면 분기가 끝나고 뭐 보통 예금 나갈 수도 있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액 다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이다. 상거래해야 외상 매출금을 쓰는 거니까 그럼 유형 2번 누르시면 되고 나머지 거 뭐 약속은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혼합 눌러서 또 이제 얘 둘이 섞어졌다. 그럼 다 혼합 눌러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보면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또 하나 이제 갖다 붙이면 원재료를 사오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준 적 있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선급금 이렇게 하잖아요. 현금 줬죠. 그리고 오늘 들어와 물건. 그러면 선급금 빼내야지. 선급금. 요거. 요게 나올 수 있는 유형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오는 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수도 있잖아요. 상거래 이외에 뭐 비품을 사온다거나 접대를 한다거나 복리후생비로 쓴다거나 그러면 요 이름 말고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미지급금이 나오겠죠. 미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배서양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 내가 갖고 있던 누가 발행한 A라는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해서 쟤한테 줘버려. 그러면 받으러움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때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다른 거죠. 내가 원래 잡혀 있었던 그 받으러움의 거래처. 그래서 매출보다는 매입 쪽에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좀 더 어렵잖아. 그래서 분계는 여기 안에서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잖아요. 인원이 있는 어려운 분계는 하나도 없어. 다 일반전표에서 배웠던 거예요. 다만 요거 유형자를 골라내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도 중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뼈대만 정리해보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만 봅시다. 자, 사왔다. 사올 수 있는 유형을 쪼개봅시다. 매입했죠? 매입이야. 뭘 사왔냐? 과세되는 것을 사올 수 있고 면세되는 걸 사올 수 있겠죠. 크게 나누면 과세되는 거, 면세되는 거. 자, 과세인데 10% 과세되는 거.
이런 걸 사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0% 과세되는 걸 사올 수도 있겠고 면세되는 걸 사올 수 있겠죠. 조금 달라요. 매출하고는. 잘 봐요. 10% 과세되는 건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받아왔죠? 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대요. 과세 10%짜리 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돼. 그러면 51번 과세를 쓰는 거예요. 과세 10%짜리 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대요. 뭐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54번 불공을 쓰시면 돼. 불공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 접대한다고 불공이 아닌 거야. 예? 접대한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접대하는 게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계산서로 접대할 수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54번을 쓰는 거예요. 요거 질문 많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 10%인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요. 예? 수입.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까? 그러면 쓰는 게 수입이야. 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사왔다고요? 그러면 5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10% 과세되는 것을 카드로 사와합니다. 신용카드로. 자,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돼요. 그러면 쓰는 게 카드 과세. 카드 과세. 자, 10%짜리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무드로 입력하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령이 없어요. 공제 못 받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그럼 어디다 입력해야 돼? 전표는 전표니까 일반 전표에다 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끝났네요. 아니, 하나 더 있구나. 10%짜리인데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대요. 그런데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된다고? 그럼 입력할 필요 없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쓰는 유형이 현금 영수증 과세야. 예?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되는 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가능한데 뭐로 입력을 하냐? 세금계산서니까 입력하는 거야. 그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0%인 거 봅시다. 이건 별거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세액이 공제되건 안 되건 의미가 없는 거죠. 워낙 세액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번호는 52번 영세를 쓰시면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세액 자체가 없으니까 공제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죠. 0%인데 신용카드로 사와요. 그러면 쓰는 이름이 카드 영세. 이렇게. 카드 과세, 카드 영세.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없고. 그다음 면세인데 계산서를 받아왔죠? 그럼 뭐 쓰죠? 53번 면세. 면세인데 신용카드 사왔다 칩시다. 신용카드로? 그럼 뭐라고 했어? 카드 과세니까 카드 면세겠지. 카드 면세. 이렇게.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과세된 10%인데 현금 영수증 사왔다고? 공제된다고? 그러면 현금 과세네? 그럼 여기는 현금 영수증 면세겠네요. 현금 영수증 면세.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